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6주차 2차 시 수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학생들이 많을까? 오늘 과제 피드백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었는데 아마 여러분들 전부 다 장미처럼 화려하진 않아도 풀꽃처럼 들꽃처럼 전부 성품이 온유한 사람, 따뜻한 사람, 또 내면의 향기가 저절로 배어 나오는 학생들이 많지 않을까.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모두 다 네 하고 속으로라도 이야기를 해주시고, 자, 수업 준비를 하겠습니다. 1차 시 때까지는 기본적인 조건 연산자 물음표를 통해서 연산을 하는 부분을 공부를 했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6주차 2차 시에는 본격적으로 조건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조건문이라고 하면 영어에서 if 가정문 배우셨죠?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if 조건문이라고 하는 문장을 써가지고 컴퓨터가 알아먹기 쉽게 조건을 주고 조건을 걸러내주는 게 조건문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프로그래밍에서 코딩에서 사용하는 조건문 사용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먼저 첫 번째 조건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실습하고 매번 같이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설명을 듣고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 제 화면을 잠시 멈추었다가 또 실습도 해보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 조건문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건문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조건문 그리고 이거는 하나의 문장을 제어하는 컨트롤하는 제어문에 들어가거든요. 문장이 실행되는 순서에 영향을 주는 문장이에요.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어떤 조건에 걸르지 않고 그냥 쭉 해서 해당되는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순차적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거기에 나오는 결과를 여러 가지 제어문에 따라서 또는 조건에 대해서 결과치를 구성해 나가는 방법을 배우시게 될 건데 자, 제어문에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할 조건문과 그 다음에 한참 후에 하게 되는 방법문이 있습니다. 조건에 따라서 여러 개의 실행 경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게 조건문이에요. 그리고 반복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첫 차시 했던 것처럼 이렇게 일상적인 부분들을 반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있든지 없든지 이걸 코딩법에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용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놓으셔야 프로그래밍을 코딩하실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일상생활에서 조건문의 예를 들어보면 만약 결석이 3분의 1 이상이면 F학점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결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3분의 1 이상이면 여기까지가 조건이 되는 거고요. F학점은 참값일 때죠. 3분의 1 이상이 되면 F학점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조건은 결석이 3분의 1 이상이에요. 여러분도 배웠다시피 관계연산자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조건문에서 관계연산자와 논리연산자를 같이 쓰는 겁니다. 결석이 3분의 1 이상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써주시나요? 3분의 이상 크거나 같다 3분의 1 이렇게 써주셔야 되겠죠. 만약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 그렇지 않으면 우산을 쓰지 않는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건은 뭐예요? 비가 오면 하나의 조건에 예상되는 기대치가 두 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는 우산을 쓸까? 하나는 우산을 쓰지 않는다. 그리고 만약 점수가 70점 이상이면 합격이고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이다. 자, 이렇게 어떠한 조건에 대해서 날씨가 좋아요? 참이면 테니스를 친다. 자, 거짓이면 얘를 실행을 한다.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조건문의 A인 것처럼 문장으로 되어 있는 걸 이제 문장으로 인식하지 않고 컴퓨터가 알아먹을 수 있는 코딩 방법을 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문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if 조건문을 써볼 거예요. 먼저 영어처럼 똑같이 if절이에요. if 띄어쓰기 없습니다. 가로 안에다가
조건식을 써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장이나 수식을 두 번째 줄에 반드시 들여쓰기 해서 써주는 거예요. 들여쓰기라고 하는 것은 이 문장이나 수식이 어디에 포함이 되냐면 위쪽이 아니라 바로 나의 위쪽에 있는 여기에 해당되는 이 조건만 해당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줄이 이렇게 들여쓰기가 되면 이 부분은 전부 다 if에 해당되는 문장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조건식이 참이면 조건에 맞으면 여기에 해당되는 문장이나 수식을 실행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참이 아니면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오로지 이 문장이면 얘예요. 아니면 얘가 아니라 조건 하나에 문장 하나, 조건 하나에 문장 하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순서도를 보면 조건식이 참이면 바로 아래에 있는 문장을 실행을 하고요. 아니면 별도의 문장이나 수식을 실행을 하는 겁니다. 즉 해당되는 조건식에는 조건식의 연산자, 즉 논리연산자, 조건연산자, 산술연산자 등으로 조건을 써주게 되는 거예요. 이게 if 조건식이에요. 조건. 만약에 어떤 조건이면 이 조건은 반드시 논리연산자, 조건연산자, 산술연산자. 여러분들 논리연산자 배우셨죠? and, 와, not. 이게 논리연산자죠. 느낌표. 자, 그 다음에 조건연산자는 크다, 작다, 이상,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가장 중요한 건 뭐였어요? 같다는 는이에요. 절대 는 아닙니다. 는은 대입이라 그랬어요. 같지 않다. 느낌표 는. 산술연산자 플러스 마이너스 곱셈 나눗셈 나머지 연산자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예제를 먼저 보면 if는 오로지 단순 if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입력받은 변수 넘버가 0보다 크면 뭐예요? 참이면 오로지 이 문장만 출력을 하는 겁니다. 양수입니다라고 출력했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10을 입력을 하면 얘는 참이기 때문에 양수예요. 하지만 마이너스 10은 입력을 하면 참값은 아닐지라도 어떤 조건에 해당되는 문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이너스 10을 입력을 하더라도 출력되는 문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그냥 10값만 들어가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의사항이 있죠? 굉장히 중요해요. if 조건식 줄에는 절대 이렇게 세미콜론을 붙이지 않습니다. 세미콜론은 문장의 마지막입니다. 문장을 마무리해 주세요 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조건에 세미콜론을 붙여버리면 아래에 있는 문장을 실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중간에서 동강 싹둑 잘라져 버려요. 그 아래 문장을 실행하지 않고 멈춰버리는 겁니다. 어디까지? 이 조건이 맞으면 들여쓰기가 있는 이곳까지 실행을 하고 문장의 마지막에서 출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료를 해버리면 다음 줄에 해당하는 공식을 실행할 수가 없어요. 기억해 주세요. 절대로 이 부줄 옆에다는 세미콜론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제 문제 다시 한번 봐볼게요. 점수가 70점 이상이면 참인 문장이 뭐예요? 들여쓰기죠. 들여쓰기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얘는 나의 소속이야. 내 부서 이론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부서가 총무과인데 여러분들이 영업부에 있는 직원들에게 일을 시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로지 총무과는 총무과 직원만 협조가 되지 않는 이상 일을 시킬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남의 영역을 침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영역이다라고 하는 걸 표시를 하는 게 바로 이 들여쓰기예요. 들여쓰기 잘 지켜주세요. if 옆에는 세미콜론 절대 붙이지 않습니다. 자, 합격입니다. 예를 들어서 72점이 들어오면 참이죠. 그래서 합격이에요. 69점이 들어오면 거짓이에요. 출력할 수 있는 조건에 비교되는 문장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출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얘를 실행을 했으면 그 다음은요. 자, 제 점수는요. 얼마입니다. 그리고 점수값.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고 출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자, 예를 들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출력을 한번 기본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네, 점 멈춰주시고 자, 변수 하나 스탑 해주시고 여러분들 해주시면 돼요. 점수를 하나 입력받으세요 라고 하는 문장을 출력할 겁니다. 점수 입력하세요. 그리고 scanf 언더바 s 정수이기 때문에 %d예요. 절대 특수 문자 기호 쓰셔서는 안 돼요. %, 점수, 세미콜론. 네, 여기서는 공식이 없고 해당되는 자체만 그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 품은 바로 불러드려도 돼요. 조건이죠. 비교가 점수가 70점 이상이라 그랬죠. 네, 크거나 같다. 옆에 세미콜론 절대 안 됩니다. 자, 세미콜론 붙이지 않고 다음 줄을 실행을 시켜야 됩니다. 네, 자, 70점 이상이 들어오면 당신은 합격입니다. 네, 얼마이기 때문에 점수 네, 이렇게 쓸까요? 제 점수는요, %d 알기 쉽게 D점입니다. 그리고요, 담아놓은 결과는 점수에 들어가 있죠. 실행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점수 입력할게요. 그리고 커서가 깜빡거리고 있는 자리가 스캔F 자리죠. 자, 70점 먼저 입력을 할게요. 그러면 제 점수는요, 90점입니다. 라고 나왔어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코딩하지 않은 것은 절대 나오지 않아요. 점수 60점을 한번 실행해 볼게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봐볼게요. 60. 네, 아무것도 안 나오죠. 60은 들어갔습니다만 60에 맞는 조건과 출력문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출력되지 않고 그대로 그냥 빠져나와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실행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실행 한번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점수값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실습을 한번 봐볼게요. 똑같은 문제예요. 여기에서 printf 똑같죠? 정수 입력받아서 이번에는 넘버가 0이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양수예요. 입력된 값은 얼마입니다. 방금 했던 예제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무엇을 연산하는 건가요? 절대값을 계산해보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똑같이 정수를 입력받아서 이번에는 0보다 작은 음수값이 들어오면 앞에 자, 음수가 들어오면 마이너스인데 얘가 뭘로 출력이 되는 거예요? 넘버로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넘버 받아가지고 넘버 받겠습니다. printf 똑같죠? 정수를 입력을 하나 받아서 입력 메시지는 절대 변수라든지 써주시면 안 된다라고 했죠? scanfs 받고요. 정수이기 때문에 %d 그리고 쉼표 변수 뭐예요? 이번에는 넘버로 바뀌어 있죠. 넘버 세미콜론 그리고 출력을 그대로 하겠습니다. 자, 조건 만약에 if 바로 띄어쓰기 하지 말고 바로 옆에다가 조건식을 써주세요. 넘버는 0보다 작아요. 즉 음수가 들어올 때만 프로그램 코딩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음수가 들어오면 식을 써주겠습니다. 넘버는 마이너스 넘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출력을 할게요. printf 네, 자, 절대값은 %d %d입니다. 그리고 넘버를 출력하는 거니까 넘버 출력을 하시고요. 네, 절대값을 출력을 한번 해볼 거예요. 음수를 입력하게 되면 음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요. 네, 자, 조건이 양수 조건이 아니라 음수 조건이죠. 마이너스 7 넣어볼게요. 절대값은 7입니다. 자,
음수 마이너스 7은 다시 양의 정수로 넘버 값으로 바뀝니다. 자, 여기에서 양수일 때는 어떻게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7을 넣을게요. 네. 자, 여기에서는 7을 넣든 무엇을 넣든 그대로 값이 그대로 절대값 그대로 나오는 거죠. 음수일 때만 해놨기 때문에 양수 7은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냥 출력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조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봐볼게요. 자, 그래서 조금 전에는 조건 하나만 줬었는데 하나의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또 다른 조건도 간단한 if 조건을 하나를 또 써주는 거예요. 조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상치의 기대치를 여러 개를 써주는 겁니다. 자, 같이 한번 봐볼게요. 점수, 스코어를 하나를 입력을 받아서 자, 여기 첫 번째 있는 if문은 점수가 입력받은 점수가 70점보다 작으면 즉 얼마? 70보다 작기 때문에 얼마여야 돼요? 69점부터 68, 67, 67 뭐 60, 점점 작아지는 점수는 얼마다? 불합격이다라고 하는 걸 출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70점 이상부터는 뭐다? 합격이에요. 만약에 아래에 있는 게 없으면 70점 이상이 들어와도 아무것도 출력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럴 때를 대비를 해서 이러한 식으로 여러 개의 조건을 써주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자,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입력. 점수로 바꿀게요. 점수. 자, 점수 바꿔서 자, if 조건 먼저 하나만 한번 해볼게요. if 점수가 자, 70점보다 작으면 뭘 출력한다 그랬어요? 자, D점은 불합격입니다. 라고만 출력을 할 거예요. 그리고 받은 것은 점수. 네, 여기에서 사용되는 점수는 여기 전체적인 점수가 아니라 바로 12번 라인에 있는 여기 값에서 입력되는 이 점수예요. 똑같은 그릇이다 할지라도. 자, 이것만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얘만 한번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점수 70점보다 작으니까 69점을 한번 입력해 볼까요? 69점은 불합격입니다. 라고 나오죠. 자, 그런데 조건이 얘밖에 없는데 여기에다가 80점을 한번 넣어볼게요. 89점. 89점은 점수가 나와요? 안 나와요? 어떤 조건에 해당되는 게 안 나오죠? 여러분들이 코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래요. 자, 그 다음 조건을 한번 넣어볼 거예요. 70점보다 자 70점부터 이번에는 합격점을 줄 겁니다. 그래서 자 합격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여기에서 69점까지는 불합격이지만 이번에는 조건을 하나를 더 줬어요. 70보다 크거나 같으면 즉 70점이 들어오면 얘는 합격이라고 하는 거를 출력을 해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실행을 시켜보면 이번에 70점을 넣어볼게요. 그러면 70점은 합격입니다 라고 출력이 돼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하나씩 컴퓨터에 코딩을 해주고 출력을 해가는 게 프로그램 코딩이에요. 이게 논리적인 방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하나씩 한 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꺼번에 생각하고 한꺼번에 외우는 걸 연습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이제 프로그래밍 코딩에서는 논리적으로 하나씩 분석을 하는 연습을 하신다라고 했었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하나 또 보겠습니다. 자, 또 뭐가 있냐면 이번에는
복합문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중괄호를 사용해서 문장들을 그룹화하는 겁니다. 즉 뭐냐면 하나의 조건에 대해서 블럭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게 복합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괄호를 사용해서 문장들을 그룹화하는 겁니다. 이게 복합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조금 전에는 이 해당되는 조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식이나 하나의 출력문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해당되는 조건에 대해서 여러 개의 식이나 출력문을 공식이나 출력을 해줘야 될 때 여기서부터 여기는 내 영역이야. 내 소속이야. 다른 소속이 아니야 라고 하는 걸 표시를 해주는 게 바로 이 중괄호를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중괄호를 해놓지 않으면 영역을 침범해버리거나 엉뚱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는 몇 줄이 출력이 되는지 봐볼게요. 점수가 60점 이상만 되면 합격입니다. 하나 출력을 해주고 2개, 장학금도 가능합니다. 까지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얘가 스코어 60에 해당되는 영역이 되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블록 설정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제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블록, 복합문에 블록 기호 없는 것과 있는 것을 비교를 해볼게요. 먼저 똑같이 점수 입력받아서 숫자 0보다 작으면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블록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음수입니다. 그리고 축하금 %D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입력한 점수가 축하금으로 그대로 되고요. 만약에 양수가 입력이 되면 축하합니다. 점수 20을 획득하셨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입력한 값에 20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블록을 넣었을 때하고 안 넣었을 때하고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렇게 자, 블록으로 넣었었어요. 앞에는 지금 블록이 빠졌어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지금 현재 블록이 빠져 있지만 뒤에는 똑같은 들여쓰기가 되어 있지만 여기에서는 이렇게 블록으로 되어 있죠. 차이점을 한번 테스팅을 해보겠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테스팅을 하셔야 돼요.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자, if 점수가 음수가 들어오면 먼저 블록을 하지 않을 거예요. 음수입니다. 하나 출력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블록 설정 안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축하금 기본만 줄 거예요. %D. 그리고 점수값 그대로 계산을 할 거고요. 그리고 양수 줘볼게요. 점수가 자, 예를 들자면 0보다 클 때 점수가 0보다 클 때 프린트 F 축하합니다. 0점 이상입니다. 라고 하고 자, %D점을 획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게임 보면 이런 거 많이 나오죠. 네. 자, 그리고 넘버 더하기 20점 그냥 바로 줄게요.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중간에 여기에다가 또 문장에 돈 표시 n을 바로 주잖아요. 그러면 한 줄, 자, 축하합니다. 엔터 들어가고 한 줄, 그 다음 줄에 0점 이상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여기서는 쭉 연결이 되고 여기서 끊어지는 거예요. 중간에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돈 표시 n을 해주셔도 돼요. 자, 그러면 한번 전체적으로 봐볼까요? 자, 점수가, 음수가 들어오면 얘를 실행을 해야 되겠죠. 음수입니다. 축하금 얼마입니다가 나와야 돼요. 얘만 나와야 돼요. 절대 얘가 나와서는 안 돼요. 그리고 0보다 크면 축하합니다. 얘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넘버가 아니고 점수죠. 네, 점수로 고치고
점수 입력해 볼게요. 먼저 음수를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5. 네. 자, 마이너스 5 음수입니다. 축하금 마이너스 5. 자, 여기에 이렇게 들여쓰기가 되어 있으면 안 돼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줄을 이렇게 반드시 맞춰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볼게요. 이번에는요. 네, 실행. 이번에는요. 조금 전에 분명히 음수입니다. 축하금 다시 한번요. 음수입니다. 축하금 여기는 맞았죠. 이렇게 실행이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양수를 집어넣어 볼게요. 자, 점수 80점을 집어넣을게요. 80점이면 분명히 축하합니다. 이것만 나와야 돼요. 그죠? 이 위에 있는 문장은 음수입니다. 축하금은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음수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절대 나와서는 안 돼요. 자, 보셔요. 자, 어때요? 절대 나와서는 안 되는데 축하금 80 얘가 출력이 돼버렸죠. 그리고 음수입니다는 바로 다음 줄이기 때문에 출력이 되지 않지만 그 다음 밑에 있는 14번 라인에 있는 얘 축하금이 출력이 돼버렸고 축하합니다. 네, 엔터 하나 들어갔죠. 0점 이상입니다. 100점을 획득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죠? 양수일 때는 분명히 이것만 나와야 되는데 이 위에 있는 14번 라인도 물고 들어와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래서 여러분들이 자, 반드시 해당되는 조건일 때 복합문 중괄호로 자, 음수일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라고 말로 해주는 게 아니라 기호로서 이렇게 중괄호로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무엇에 해당되는 거냐? 얘는 뭐예요? 얘 두 줄은 음수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양수는 절대 침범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짜리는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자, 여러분들이 섭섭하면 하나짜리도 앞에다가 정확하게 해주셔도 상관은 없지만 하나짜리는 바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안 하셔도 돼요. 자, 이번에 실행 한번 해볼게요. 양수일 때가 문제인 거죠. 자, 점수 양수 넣어볼게요. 80점. 네, 자, 축하합니다. 0점 이상입니다. 자, 몇 점을 획득하셨습니다. 이렇게 괄호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너무나 결과가 틀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절대 중괄호. 자, 여러분들이 어떤 내 영역이야, 내 소속이야, 내 거야 라고 표시하는 건 중괄호를 해준다라고 하는 거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하셔야 될 프로그램이에요. 자, 그러면 마무리하기 전에 예제를 하나를 더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공식을 얼마든지 주셔도 돼요. 자, 음수일 때는 점수에다가 점수는 자, 보너스를 한번 줘볼까요? 점수 공식을 고쳐주는 거예요. 자, 점수 더하기 10을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좀 봐보세요. 네, 조금 전에는 해당되는 값이 그대로 들어왔는데 순차적이기 때문에 음수 출력을 하고요. 15번에서 점수에다가 10을 더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축하금은 위에 있는 점수가 아니라 15번에서 계산된 10을 더한 계산 결과에 점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이번에는요. 다시 이렇게 고쳐볼게요. 자,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음수에 대해서 음수값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5. 네, 자, 음수입니다. 점수. 제가 컴파일 안 했죠? 다시요. 네. 자, 마이너스 5. 음수입니다. 마이너스 5를 더했기 때문에 10이 나오는 거죠. 그죠? 자, 여기에다가 점수값, 그래서 축하금 5가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긴데 제가 또 값을 바꿔버렸기 때문에 자, 값이 여기에다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공식을 하나를 줄게요. 점수 이번에는 곱하기 2를 하겠습니다. 자, 점수. 그러면
아래에 있는 이 점수는 위에 있는 점수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0 이상 값이 들어오면 곱하기 2를 해서 점수가 들어오는데 0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여기에다가 1 이상으로 합시다. 자, 1 이상이 들어오면 계산이 돼서 1점만 들어도 2점이고 축하합니다. 0점 이상입니다. 자, 2점을 획득하셨습니다. 라고 출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더해지는 게 10보다 커버리니까 아래에 있는 것까지 영향을 미쳐버리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고칠게요. 네, 여기에다가 0이고 1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50점까지만 한번 줘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절대 50 이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점수 입력할게요. 마이너스 5. 네, 자, 50 이상이, 여기까지는 50까지는 이렇게 나오고요. 자, 50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마이너스 5 축하금 계산된 금액 5가 나왔어요. 이번에는 50점 이상일 때만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자, 60을 넣어볼게요. 그러면 120점이 나와야 되겠죠? 네, 자, 축하합니다. 0점 이상입니다. 120점을 획득하셨습니다. 같은 변수다 할지라도 여기에서 이미 조건문에 해당되는 거 블록으로 또 얘를 끊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점수는 아래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고 해당되는 조건까지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해당되는 조건이 끝나면 여기서 멈추고 또 18번 라인에서 50점 이상에 해당되는 조건은 이 블록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약간 처음으로 하실 때 어려울 수 있는데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나와 있는 예제 연습을 해보시고요. 반복에 늘 반복을 해서 계속적으로 연습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거는 복합문, 반드시 따로 떨어져 있는 조건에서는 괄호를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서 그 영역에 해당되는 영역을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또 많이 웃으시고, 자, 마지막으로 한번 또 스트레스 받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3번 웃어볼까요? 하하하. 이렇게라도 웃으면 씁쓸한 웃음이라도 나오죠. 저희들이 이겨가는 거는 웃는 것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너무 오늘도 수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3차 시대는 이제 또 if else 조건, 자, if문 두 번째 조건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반복, 또 코딩 해보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